달순의 라이브. 이강인 선수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분위기로 프리시즌이 가고 있습니다. 발렌시아의 새로운 시즌 개막이 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그동안 출전의 시간 문제 때문에 좀 고민이 있었는데 이것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응원도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강인 선수에게 이렇게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는 것만큼 그만큼 어떤 평가라든지 또 이강인 선수를 지켜보는 눈들이 좀 많아질 텐데요. 지금 발렌시아가 팀 사정도 좀 어렵고 또 이강인 선수 스스로도 더 높은 레벨에서 자기의 경쟁력을 입증해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발렌시아의 새로운 시즌이 이제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월 13일 상대팀이 결정됐는데요. 레반떼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레반떼는 연고지가 발렌시아입니다. 그래서 발렌시아는 첫 경기부터 이 지역 라이벌 더비 매치를 갖게 됐습니다. 발렌시아 라이벌 경기로 이제 시즌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발렌시아는 이제 변화가 좀 많죠. 일단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하비 그라시아 감독으로 좀 바뀌어 있고 나간 선수가 많습니다. 주전 스트라이커였던 로드리고 선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한 리즈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했고요. 페란 토레스도 맨시티로 갔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메이커 파레오 선수, 그다음 수비형 미드필더 코클렌 같은 경우도 비아레알로 이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앙 수비수인 가라이 같은 경우는 나이도 좀 있는 데다가 부상이 좀 이어지면서 계약이 좀 끝났습니다. 그래서 팀을 좀 떠났고요. 아직은 떠난 건 아니지만 골키퍼 실러선 같은 경우도 이적 썰이 있는 게 지금 현재 좀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나간 선수만 놓고 보더라도 주전급의 절반 가까이가 나갔기 때문에 발렌시아의 전력 누수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근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영입이 있진 않습니다. 충하 영입을 좀 해야 되는데 돈이 좀 많이 없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는 영입이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 어린 센터백 기아몬이라든지 공격수 파블로 고살베스라든지 아니면 임대번했던 라치치와 같은 선수들 다시 복귀시키는 방법으로 약간 스쿼드를 좀 재정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만은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팀 재정이 좀 어려워졌죠. 이건 뭐 모든 팀들이 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는데 피터림 구단주가 돈을 좀 많이 안 쓰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발렌시아 쪽에서는 팬들이 막 이렇게 피터림에게 집으로 가라 이런 어떤 항의 시위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비 그라시아 감독이 새 시즌 구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전략을 좀 짜려고 하는 것은 4-2-3-1 포메이션 중심으로 좀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의도된 어떤 변화라고 한다면 그라시아 감독 머릿속에서 뭔가 착착착 나올 텐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강제 리빌딩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 발렌시아가 레반떼와 평가전을 했는데 이때도 이제 4-2-3-1로 나왔잖아요. 제가 당시 포메이션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강인 선수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세우고 나머지는 뭐 골키퍼 실러선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젊은 선수 위주로 짜면서 라인업을 짰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평균 나이가 21.5세였다고 해요. 또 19살에 이강인 선수가 좀 캡틴을 맡았던 그런 경기도 하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비아레알과의 경기 평가전이 바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어떤 새로운 선수들을 많이 쓴 거기도 하지만 하비 그라시아 감독이 새로운 선수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새 시즌 상황을 좀 보여주는 그런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이대로만 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젊은 선수 위주로만 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두 포지션 정도는 발렌시아가 좀 시급하게 꼭 영입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디냐면 한 곳은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고요. 또 하나는 중앙 수비수 위치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아스날의 겐두지와 연결되고 있고요. 또 와포드의 카프에도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 수비는 피오렌티나의 그 센터백인 헤르만 페첼라와 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요 일단 위치는 꼭 영입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비 그라시아 감독이 새 시즌에 어떤 4-2-3-1 자기 어떤 구상대로 경기를 끌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4-2-3-1에서 이강인 선수는 어느 위치를 좀 맡을까 놓고 봤을 때 이강인 선수가 뭐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를 갈 수는 없죠. 수비력에 대한 것보다는 공격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또 사이드보다는 이강인 선수는 이제 중앙으로 왔을 때가 좋긴 하는데 중앙에서 너무 내리게 되면 또 역시 수비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위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4-2-3-1을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스트라이커 바로 위에 있는 4-2-3-1의 그 3의 가운데 위치. 지금 현재 영입이 어떤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4-2-3-1 예상 새로운 시즌을 좀 보자면 골키퍼는 실러선, 그다음에 왼쪽 수비는 가야, 디아카비, 그다음에 가브리엘 파울리스타, 오른쪽 수비는 이제 바스고요. 중앙 미드필더가 이제 콘도고비아가 한 명 있는데 한쪽 포지션이
겐두지 혹은 카프에가 될 것 같습니다. 영입이 돼야 되는 조건 하에서 두 선 중에 한 명 정도 영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바로 이 선 쪽을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이 선은 좌우 윙은 그래도 좀 돼요. 뭐 게데스라든지 체리셰프라든지 솔레라든지 바에오와 같은 선수가 있는데 요 세컨 스트라이커 위치,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는 마땅한 선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강인 선수를 제외하면 이 위치에 뛸 선수가 없습니다. 최전방 같은 경우는 지금 막시 고메스라든지 케빈 가메이로가 있는데 이 선은 아무리 지금 스쿼드를 따져봐도 추가 영입이 되지 않는 한 이강인 선수 말고 그 위치에서 뛸 수 있는 한 10번 위치, 10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강인 선수에게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하비 그라시아 감독의 구상, 그래도 어렵지만 영입이 된다면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 10번 위치에 추가적인 영입을 고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확실히 좀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지금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이강인 선수는 지난 시즌 라리가에서 3경기 선발, 14경기 교체로 뛰어서 이제 2골을 넣었습니다.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은 기회가 좀 주어졌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프리시즌의 흐름, 선수의 어떤 재정비의 흐름으로 가면 보면 확실히 이강인 선수가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강인 선수에게도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승부처, 저는 아주 중요한 시즌이 될 거라고 좀 봅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발렌시아가 지금 강제 리빌딩과 같은 큰 선수단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큰 변화 속에서 또 이강인 선수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어쨌든 팀 성적과 함께 끌어올리면서 자신의 능력을 좀 입증해 보여야 되는 게 첫 번째 과제가 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강인 선수 개인의 경쟁 놓고 봤을 때 이강인 선수가 뭐 왼발이라든지 감각, 공격에 대한 센스 이런 거 정말 뛰어나지만 조금 이런 거는 더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수비에 대한 능력,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떤 이 주력이라고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스피드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가운데가 어떨까, 측면이 어떨까 이것 때문에 사실 논쟁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선들이 있고 평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강인 선수가 기본적으로 이런 모든 걸 넘어가야 더 높은 레벨, 성인 레벨에서 자기의 능력, 경쟁력을 또 입증해 보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강인 선수는 현재 만으로 19살입니다. 다음 시즌, 생일이 2월이니까 다음 시즌 중반, 겨울 지나서 이제 만 20살이 될 텐데 이제는 나이가 어리다 아니면 좀 시간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진짜로 이제 입증해 보여야 되는 자기 능력을 진짜 승부처가 열리니까 이강인 선수 많은 기회가 주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꼭 자신의 능력, 자신의 어떤 경쟁력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응원하겠습니다.